햇새는 여름이 오는 길목이라는 글에서 여름을 즐기는 세 가지 비법으로 찌는 듯한 들판, 시원한 숲, 그리고 신나는 뱃놀이를 들었다. 햇살이 내리쬐어 찌는 듯한 더운 들판, 드넓게 펼쳐진 거대한 숲, 그리고 그 여름 풍경을 바라보며 노을을 젓는 나이들. 그는 거의 반나체 상태로 호숫가 숲을 속에서 낮잠을 즐기기도 하고 잔잔한 호수의 물결을 유유히 가르며 뱃놀이를 즐기곤 했다. 그에게 계절의 여왕은 여름이었다. 비밀스럽게 달아오르는 생명의 열기가 끓어오르며 거칠게 용솟음치는 여름. 진정한 여름은 그에게 너무 짧게만 느껴졌다. 첫사랑의 설렘처럼,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처럼. 여러분 안녕하세요, 축자입니다. 삶이 힘겹게 느껴질 때마다 내 손에는 헤르만 헤세의 책들이 손에 쥐어 있었다라는 저자의 글을 읽고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지금 그대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진정한 자신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나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문학평론가인 정요의 작가는 헤세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독일의 칼프에서 헤세를 찾아가는 기록이자 여행과 문학이라는 치유의 메시지와 특유의 따스함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헤세가 태어난 독일의 작은 도시 칼프, 평화로운 자연의 길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헤세로 가는 길, 저자 정여울, 출판사 아르테, 페이지 416, 장르 에세이입니다. 헤세는 7월의 어느 따스한 저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계절과 시간의 온도를 그리워하며 추운 나라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40년간 정착한 나라는 스위스 뮌테널라, 따스한 남쪽이었습니다. 헤세는 태어난 자신의 국적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러시아 국적이었고 스위스의 딸이었던 어머니는 독일에 살았습니다. 조금은 복잡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 저자는 칼프역에서 내려 작은 강을 건너자 깊은 목조 건물이 하나씩 단아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후 유명해지자 더 이상 운동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삶을 싫어했으며 양복을 귀여울 정도로 단출하고 소박합니다. 고요하면서도 정갈한 헤세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작은 도시 칼프에 도착해 그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행광이자 독서광, 끊임없이 책 속에서 영감을 얻는 모습들, 친숙한 길들이 마치 너무나 조용해 꾸밈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일에 몰두하며 자신의 재능을 일에 일치시켰으며 많은 예술 장르에도 큰 관심이 많았습니다. 음악과 미술, 예술 작품 한 예로 그는 편지 쓰는 걸 무척이나 좋아했다 말합니다. 사소한 안부까지도 정성스럽게 글로 표현했으며 그의 편지로 책을 묶어서 여러 권이 나왔다 말을 했을 정도니 남다른 애정이 느껴집니다. 오랜 시간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작품 데미안은 본인의 어린 시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발간 시기는 1차 세계대전 무렵입니다. 독일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중 하나인 그의 책들은 나치 정권이 출판을 금지시킵니다. 나치 몰락후 인정을 받지만 전쟁으로 인해 소멸된 작품들이 많이 있다 말합니다. 에밀 싱클레어라는 이름으로 출간을 했는데 익명으로 출간한 이유를 말해달라는 언론에 대해 답을 거부합니다. 세상은 누구나 오직 혼자만 알고 싶은 소중한 비밀을 지킬 권리가 있다 말합니다. 참 멋진 주관이자 신념 같습니다. 그리고 신인 작가에게 주어지는 폰타네 상을 반납합니다. 오로지 작품성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헤세는 수도원 학교에서 입학을 한 후 퇴학을 당했으며 자살 시도와 자신의 삶에 대해 끊임없는 질문과 의문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는 한때 작가를 직업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를 했으며 여름에는 작가보다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화가가 되기도 합니다. 편지에 자신이 직접 그림을 보냈으며 내 작품을 소장한 사람은 나중에 큰 돈을 벌 것이라 말합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다 그림을 그릴 때에는 온전히 그곳에 집중할 수 있었고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색채 언어로의 기록, 그림 그리는 자체를 즐거워하며 새로운 작품을 꿈꾸기 시작한 모습이 상상됩니다. 삶을 사랑하는 방식에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노래하며 사랑을 했으며 소소한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즐길 줄 알았던 그는 게테에 대한 존경을 에세이로 표현했고 카프카의 강팬입니다. 낭만주의자 휴머니스트인 그는 카프카의 작품들이 표현하는 것은 경건함이며 그것을 일깨우는 것은 헌신과 경외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집안에 있는 장서를 만난 건 가장 큰 행운이었고 그로 인해 독학에 입문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작품이 대중에게 사랑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작품을 비난하는 언론으로 힘들어합니다. 그가 바라보는 세상, 늘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책 속에 기록해 두었던 문장들. 정여의 작가는 독일 칼프를 시작으로 그를 그리워하며 전달하는 메시지를 잘 연계시켜 줍니다. 책은 해답이 아니라 질문에 가깝다. 내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다양한 질문. 그것이 책이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치유자가 되어준 햇셀을 그리며 프롤로그의 시작으로 햇세가 태어난 곳 칼프로 그가 남긴 이야기 속으로 잠든 곳 스위스 몬테놀라 3장으로 이어져 있으며 햇세와 또 다른 만남을 꿈꾸며 라는 에필로그로 끝을 맺습니다. 책은 삶을 헤매고 있을 때마다 곳곳에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며 내 삶의 무게가 무엇일까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아픔의 과정 속에서 서서히 햇세의 책을 통해 극복해 나갑니다. 데미안, 나르치스와 고이드문트, 시타르타, 수레바퀴 아래서의 발자취를 따라 여행을 하며 그가 삶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동경을 합니다. 그리고 행복은 다른 무엇도 아닌 내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사소한 것들과의 조화임을 일깨워 말해줍니다. 초반부에는 햇세의 고향을 방문한 여행기 느낌이며 이 책의 매력은 중반부로 갈수록 칼 구스타프 용 심리학 관점으로 풀어 햇세의 작품들을 다룹니다. 그의 소설 속 등장인물들과 인간관계의 과정까지 서로의 작품 속에서 바톤을 이어받아 삶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반대하던 햇세가 고향인 독일을 떠나 힘겨운 방향 끝에 스위스 몬테널러로 이주해 그곳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햇세에게 40년간 지내면서 그가 그림만 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땅을 사두었고 정원 가꾸기에 남다른 재능이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말로 행하면서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햇세의 책을 읽는다면 책장을 넘길 때마다 햇세로 가는 길은 출발점이자 목적지가 됩니다.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헤르만 햇세. 그리고 정여의 작가는 여행이 끝나갈 무렵 사람들의 몸짓 하나하나가 소중해 종이 위에 글을 써서 남겨두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만 같다 말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 그것이 문학이라고. 햇세를 펼쳐볼 때 나는 항상 많이 지쳐 있었다. 햇세는 열심히 살라고 응원하지 않지만 지금 내 상태가 결코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일깨워준다. 나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괜찮아진다. 늘 아프지 않는 상태는 정상이 아니다. 때로는 아프다가도 때로는 괜찮아지는 것이 정상이다. 아프지 않기 때문에 정상인 것이 아니라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그 감정의 결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것은 정상이다. 햇세는 내게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살아가는 데 소중한 원동력이 됨을 일깨워 주었다. 나는 아플 수 있다. 아픔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아픔에서 무언가를 배우려 하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고 느낀다. 우리가 햇세의 책장에 넘길 때마다 그는 우리 곁에 있어줄 것이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외부를 탓하기보다 스스로 내면을 들여다볼 때 타인의 결점을 비난하기보다 자신의 그림자를 들여다볼 때 그때마다 그가 우리 곁에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나머지 햇세의 발자취는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뷰를 포함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